안녕하세요. 6월 2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우선 지난주부터 살펴볼게요. 지난주를 보시면 외국의 매수세는 계속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된,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지수의 하락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 노이즈, 이게 무엇이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계 자본들이 와서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영적인 조정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 그래서 지수가 조금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삼성물산의 개별 이슈가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종합주가지수는 2060선 정도에서 머물렀고요. 그럼 해외 시장을 간단히 살펴본다고 하면 해외 시장은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부 불이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그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스 디폴트 문제는 상수다 변수다? 상수입니다. 왜냐? 여기는 지금까지도 갚아온 돈들이 있고요. 유로존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건으로 협상을 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긴 크게 관여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4,500, 상해 종합지수 4,500에서 매도했던 상해 A지수가 선강퉁에 대한 효과, 후강퉁하고 똑같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5,00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강퉁 효과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효과가 지수를 5,000, 7,000, 8,000 견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 지수는 2,000에서부터 5,000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수 상승 폭으로 하더라도 250%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수는 당분간 눌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오버슈팅을 갔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만약에 저희가 4,500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보내주는 게 답입니다. 더 미련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 이 중국을 제외하고 다들 약세를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 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락입니다. 하락을 관망한다. 왜? 하락의 바닥, 저점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저점을 1차 저점을 2044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저점이 국내외 이벤트의 중심으로 들어간 이번 주에 많이 형성이 될 걸 보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중국의 MSCI 지수 편입이 월요일 날 결정이 되고요. 목요일 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여기에 변동성과 여기서 깜짝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한 20에서 30%의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 주목을 하고 있는 6월 FOMC입니다. 왜? 옐런 FRB 의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연내 인상시키겠다. 금리 인상을 연내로 공식화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언이 어느 정도의 폭이 언제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런 이벤트, 굵직굵직한 이벤트로 중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벤트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에서 MSCI 지수가 편입되면 물론 우리 자금 이탈이 발생하겠죠.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가지고 스케줄이 타임테이블이 나온다고 하면 또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고 저점 잡기를 하는 과연 이 지수가 2040까지 내려갈 것인지 2000까지 내려갈 것인지 1960까지 내려갈 것인지 그 선을 정하는 그 낙폭을 정하는 한 주다 라고 보시고 이 이벤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개 추천하고 있는 것들은요. 코덱스 인버스 ETF로 지금 현재 7,650원대에 매수한 것들이 지금 7,930원, 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폭으로 따지면 3.5% 이상이 다 났고요. 지금 갖고 있는 원유 ET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했을 때, 왜냐면 이 비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원유 ETF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나 추가 보유를 통해서 수익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왜? 인버스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저점 잡기가, 그 저점에 대한 구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관망하고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ETF 회원들이나 네버카운트 회원 계좌들이 4개월 만에 10%를 상회한 계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수익률을 제고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주 6월 2주차 OMS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